반갑습니다. 1월 5일 훈장개미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기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어떤 기법들이 있으면 그 기법이 수익이 나는 기법인지 수익이 안 나는 기법인지 그런 게 이제 막 해보면서 고민이 될 때도 있고 뭐 기법이라고 배웠는데 또 계속 손실만 나는 그런 기법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왜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해 볼게요. 흔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하고 이제 한국어를 좀 예시를 좀 드려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간종 종목이 이제 제프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간종 종목이라는 거는 그날 어떤 흐름을 이루면서 어떤 패턴을 지키면서 흘러갈 거라는 저만의 이제 기법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기법에 맞춰 가지고 어떤 자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부터 해서 이렇게 수익이 여기 보면은 뭐 4, 50%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데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자리들이 일어나는 패턴이 이 하나의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종합을 해서 어떤 만들어진 기법이 있으면 그 기법을 적용을 했을 때 자기가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면 열에 뭐 열에 뭐 한 8번 올라가더라. 그럼 이제 뭐 확률을 자기가 이제 한 80%라고 그렇겠죠. 근데 어떤 걸 했는데 열에 한 3번 정도밖에 안 올라가. 그럼 확률 한 30% 되는 거겠죠. 그러면 30%보다 어쨌든 80%, 90% 이런 확률 높은 게 자기 수익의 좋은 패턴이 되는 거겠죠. 그럼 그런 패턴들이 보통 어떤 수익을 거두려면은 최소한 80%, 85% 이상이 그런 일정 패턴들이 나와주는 패턴이 나와줘야 수익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80%만 돼도 자기가 그런 종목들을 다 했다고 했을 때 8종목을 했는데 8종목을 했는데 2종목 실패였다. 그러니까 2종목이 마이너스 들어가면 8에서 2를 빼버리면 6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분할에 따라서 그 2라는 게 4가 될 수도 있고 6이라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왜? 물타기라니까. 그러면 보통 이제 8대 2면은 2를 보통 4배로 쳤을 때 한, 뭐 4를 8에 대입했을 때 한 4 정도가 또 남아줘야 그래도 수익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좀 악조건을 뒀을 때.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가 어떤 패턴을 자기가 알고 있고 그 패턴이 열에 8번 정도의 어떤 상승률을 볼 때 그런 기법들은 유용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그런 어떤 패턴들에서 열에 8, 9종목들은 올라가든 내려서 올리든 어쨌든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 어떤 장전의 패턴들을 이용해서 매매를 진행하거든요. 상승을 하든 내려서 돌려든 세력선 자리에서 매매를 진행하면은 20%에서 40% 많게는 뭐 1000%까지 올라가는 뭐 2000%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1년에 뭐한 4, 5번씩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들 나올 수 있고 어쨌든 그런 어떤 패턴들의 어떤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해야 자기 어떤 수익들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1등주 어제가 미님이라는 종목이 1등주였는데 1등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전에 이제 리딩하면서 어떤 힘이 들어왔을 때 그 1등주에 대해서 뒤에서 눌림이나 어떤 돌림의 어떤 이역력에서 매매를 진행하면서 어떤 타점에 기반해서 매매를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어제 1등주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의 기법이라는 걸 아까도 이제 방금 설명한 것처럼 어떤 상승의 패턴이 나와주는 어떤 패턴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앞에서 들고 올라가든 뒤에서 돌아서 올라가든 패턴이 나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어떤 1등주의 어떤 종목을 미국장에서 1등주에서 자기 매매를 하는데 1등주가 되었을 때 어떨 때는 어떤 뭐 일정 눌린 타점에서 어떻게 상승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눌림을 주고 바로 크게 팍 돌파를 하면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각각 눌림을 주면서 갈 수도 있고 어떤 건 저기 뒤에서 돌아서 세력선에서 돌아서 올라가는 케이스도 있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한 가지 패턴이 일어났을 때 뒤에서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각각의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그럼 그건 먹을 수 있는 기법들에서 확률들이 다른 거거든요. 위에서 찍고 돌파를 바로 시도를 하는 확률들. 그럼 눌렸다가 올라가는 확률들. 그럼 돌았다가 뒤에서 돌아가는 확률들. 그럼 그런 확률들을 자기가 잘 고민하면서 매매에 집중을 해야 자기의 어떤 수익률이 계속 상승하는 거거든요. 꾸준한 수익률이. 근데 이제 돌파를 하려고 했는데 이 돌파를 할 때마다 돌파가 안 되고 쫙 빠져. 내가 넣었는데 손실이야. 그것도 막 뭐 3, 4%도 아니고 이렇게 쫙 빠져 막 20%, 30% 빠져. 그러면은 막 회의감이 들죠. 뭐. 오르지도 않고 돌파도 안 하고 막 이 빠지기만 하고. 그럼 이런 데서 이제 어떤 기법에 대해서 그 기법이 맞냐 안 맞냐 자기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 따지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일어나는 확률들을 자기가 잘 알아야 된다. 확률. 돌파의 확률들은 높지 않거든요. 잘해봐야 기껏해봤자 3, 40%거든요. 열에 3종목 정도만 오르고 나머지 7종목 내리거든요. 그럼 거기를 시전할 때는 돌파를 시전할 때는 그 돌파를 할 때의 손절 개념을 자기가 잘 알고 가야겠죠. 그래서 각각의 어떤 패턴이 나와줄 거로 예상되는 어떤 기법들이 있으면 그 각각에 대해서 수익 얼마 벌 거냐, 손절을 어디서 할 거냐 부분들을 계산을 잘 해놓고 시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아떨어졌을 때는 뭐 큰 수익을 또 거둬야 되는데 돌파를 하면 기껏 뭐 1, 2% 먹으려고 돌파를 하려고 하고 손실 볼 때는 뭐 마이너스 10%, 20% 보고 이러려면 돌파를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돌파를 하는 개념을. 그럼 두 번째, 눌림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자기가 어떤 뭐 일정 타점에서 기술적 반등을 이제 막 먹으려고 해요. 근데 그 기술적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또 뭐 한 열에 뭐 한 6종목 정도 올라가고 4종목 빠져. 근데 4종목 할 때마다 쭉쭉 자기가 들어갈 때마다 막 빠져. 그래서 손실이 커. 뭐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근데 그런 데에 돌파도 그렇고 눌림에도 그렇고 거기서 돈을 버는 방법,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거든. 왜? 철칙 원칙을 지키면서 수익 날 때와 손실 볼 때 그런 부분들을 칼같이 지키면서 자기가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도 잘합니다. 한국에서도 보면은 보통 우리나라에 보면 요즘 뭐 키움증권리가 뭐 1000%, 1800% 뭐 이리 버시는 분들 뭐 이런 거 보고 그러면 대부분 돌파거든요, 돌파. 그럼 이제 돌파를 들어가려면 한국장도 돌파를 들어가야 우선 종목을 자기가 선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종목 선정. 그러면은 그날의 어떤 종목들을 보면 강한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소프트, 뭐 빅텍, 콜라리스, 뭐 아노, 루스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유지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이놀루스 이런 종목 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이렇게 상승하는 게 계속 상승하는 게 예상이 되어서 일정 종목에서 일정 어떤 고점을 뚫으면서 내가 돈을 들어가려고 돌파를 시도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끝단을 돌파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돌파를 올리기 전에 내리면서 그 밑에서부터 들어가서 위로 끌고 올라가면서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돌파를 하고 나서 눌려서 2차로 먹는 사람이 있고 돌파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들 각각에 대해서도 아까 말했던 그 각각의 확률들이 다르거든요. 확률들. 그럼 그 확률들에서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들을 골라서 매번 했는데 수익이 나는 어떤 자기의 컨트롤 방법을 찾았다. 그러면 주식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돌파에 대해서. 근데 대부분 돌파에서 성공을 못합니다. 왜?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뭐 2년 정도 진짜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소액으로 계속을 하면서 100만 원 이내에서 깡통을 수없이 차면서 그 깡통이 플러스 계좌로 바뀌어지는 때까지는 계속 소액으로 연습 컨트롤 해야 됩니다. 그 컨트롤을. 그 컨트롤 방법을 자기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돈을 키우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돌파라는 거는. 그만큼 돌파라는 거는 컨트롤이 중요하더라. 컨트롤. 컨트롤이 안 돼 있는데 이게 컨트롤을 키우면서 돌파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한국장은 또 눌림이라는 어떤 기법들이 있으면 그 눌림에서 어떤 자리에서 뭐 돌파를 할 수도 있고 눌림 중에서 또 눌림의 어떤 패턴이 일어나는 어떤 상승들의 어떤 일어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패턴에서도 마찬가지로 확률에 따라서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그 컨트롤이라는 거는 수익과 손절에 대한 컨트롤, 분할에 대한 컨트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의 시나리오가 명확하게 짜여져 있어야 상승할 때 돌파를 할 건지 내려올 때 눌림을 할 건지 뒤에서 돌아 나갈 것인지에 대한 각각의 확률들에서의 자기의 컨트롤, 그런 방법들을 자기가 잘 익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수익 나는 기법, 수익 나지 않는 기법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으면 사실은 수익 안 나는 기법이 없고 손실 안 나는 기법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같은 종목을 보는데 이 종목에서 수익 보는 사람이 있고 손실 보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돌파의 기법이 있어서 돌파 나는 이 먹었어. 뭐만큼 먹었어. 이런 사람이 있고 나는 돌파의 기법 돌파하려고 여기서 돌파를 하려고 여기 시도했는데 못 넘어가고 빠져버려서 나는 손실을 봤어. 같은 돌파인데도 개념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손절, 어떤 사람은 수익.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컨트롤 부분들의 어떤 역할들을 잘 숙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지 어떤 기법 그런 거에 대해서 뭔가 왈가불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의 기법들은 확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확률을 알고 수익 또는 손실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자기가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분할과 손절. 그 시나리오들이 명확하게 짜여져 있지 않으면 어떤 기법도 수익 나는 기법이 될 수 없습니다. 컨트롤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단타로 이제 뭐 당일날 주도주를 개념으로 해서 뭐 돌파, 눌림, 돌림 뭐 어떤 영역에서 또 뒤에 뭐 다음날 종배를 불가면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종배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다음날 수익이 예상될 걸로 생각하고 뒷날 이렇게 수익을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방법들. 뭐 종배를 해서 그 뒷날 슈팅이 나와서 이만큼 뭐 어떤 슈팅들이 쭉 뭐 이렇게 20%씩 나오고 18%씩 나오는 그런 어떤 슈팅들이 나오는 패턴을 자기가 기법으로 패턴을 연구를 해서 거기서 어디서 들어가고 안 올랐을 때는 어떻게 빼고 어떻게 수익을 얼마나 먹을 건지 그런 계산들에서 뭐 100번 중에서 몇 번의 손절이 나오면 그 손절에서 수익을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럼 수익을 얼마나 더 길게 먹을 거냐 손실은 어디서 빨리 끊어칠 거냐 그런 계산하에서 수익을 계산했을 때 수익률을 이끌어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종배를 할 건지 눌림을 할 거냐 돌파를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어떤 기법들이 있으면 그게 맞는 컨트롤을 자기가 잘 숙지를 해서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해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미국 장도 아까 1등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당일 주도주라는데 나는 이 패턴 1등주 일어나고 나면 어떤 돌파 자리, 눌림 자리 다 나와 이랬는데 훅 빠져버리면 근데 저는 어저께 이게 훅 빠지는 어떤 이 상승하고 났을 때 1등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저는 1등주가 탄생하기 전에 뒤에서부터 여기서 슈팅 나올 때 먹어 들어갔거든요. 그럼 보는 방식이 서로 다르거든요. 저는 상승한 1등주를 예상을 하고 이 30% 구간을 먹어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뒷구간에서 당해버리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떨 때는 또 1등주로 상승했을 때 뒤에서
어떤 기법들 자리에서 이렇게 먹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법들이 있다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확률들이 있고 그 확률들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의 어떤 또 돌아 나갈 때 어떤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가 만약에 돌파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돌파는 기본적으로 확률은 30% 넘지 않습니다. 그럼 돌파를 30%의 어떤 기준으로 자기가 매매 기법을 시전할 거냐. 눌림의 어떤 60, 70%의 어떤 기법을 적용할 거냐. 돌아갈 거에 8, 90%의 뒤에서 돌아갈 거를 확률을 할 거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안정적인 거는 돌아 나가는 거거든요. 제일 힘든 거는 돌파인 거고. 근데 돌파는 빠릿빠릿하죠. 바로바로 수익 나오고. 눌리면 좀 기다려야 되고. 돌리면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 조건들을 자기가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 손실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상승의 어떤 수익,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락할 때의 어떤 손실, 그런 각각에 대해서 자기가 기법에 대한 시나리오를 잘 이해를 하고 그 확률들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의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법이라는 게 수익 나는 기법, 손실 나는 기법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 강사들한테 뭐 전문 강사라면 꾸준하게 수익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수익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패턴을 알고 거기서 컨트롤을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오는 거고 그 수익 나오는 패턴들을 자기가 따라가려고 하려면 그 사람을 완전히 모방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 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찾아내느냐? 앞에도 말한 컨트롤에 대한 시간이 필요하더라. 그 확률들에 대한 수익과 손실과 분할에 대한 자기의 컨트롤이 명확하지 않고 수익을 벌 수 없더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땐 최소한 2년을 해야 된다. 2년. 634라는 기본적인 6개월을 거치고 나서의 2년이라는 시간들의 어떤 시간이 흘렀을 때 그런 컨트롤들이 눈에 보입니다. 당장 어떤 기법을 배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시전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 나는 기법, 손실 나는 기법은 컨트롤에서 수익과 손실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어떤 기법들을 시전할 때에 자기 수익은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초보자들은 잘 알고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방송인데 또 좀 유익한 내용들을 했으니까 또 계속 돌려보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